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카페 창업 관련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을 팔았을 때 얼마가 남을까 라고 하는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앞에 저도 이제 마시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가 이제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 아메리카노 한 잔 만드는데 얼마가 드시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지 알려면은 뭐가 들어가는지 일단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커피를 만들어야 되니까 커피 원두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뜨거운 물,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다음 당연히 홀에서 사용하는 이 컵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 다음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 종이컵이 들어가고 종이컵 뚜껑이 들어가고, 홀더를 쓰시는 매장은 또 홀더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캐리어를 제공하게 되면은 캐리어 비용도 들어가겠죠. 모두가 이제 캐리어를 가져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 다음 아이스 같은 경우는 얼음도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아이스에 필요한 테이크아웃 용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커피 가격에 따라서 이제 아메리카노의 원가는 많이 달라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커피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현재 1kg 납품가는 부가세 포함해서 2만 원에서 2만 6천 원 선의 커피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2023년 2월 16일 이후로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납품가가 2만 원에서 2만 6천 원인데 당연히 이제 2만 원은 조금 저가고 2만 6천 원은 조금 더 좋은 콩이 들어간 고가일 확률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메리카노 한 장당 원두 비용은 얼마일까요?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제가 첫 번째 잘못된 원재료의 비용 계산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1kg에 2만 5천 원 원두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메리카노 투샷 기준으로 만드는 카페다 가정을 하고 한 번 담을 때 18g의 원두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1kg를 18g으로 나누진 않으세요. 다들 나누진 않으시고 약간의 낭비를 감안을 해서 받다가 막 흘리는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20g으로 보통 많이 나누시거든요. 그럼 1kg를 20g으로 나누면은 50잔이 나오겠죠. 25,000원을 50잔으로 나누게 되면은 한 잔당 500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아메리카노 이거 3,000원에 판매를 할 건데 여기서 커피 비용은 500원 정도겠구나. 여기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테이크아웃 용기라던가, 그 다음에 재료가 아닌 부가적인 비용들, 세금이라던가 부가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빼고 이제 내 수익을 산정을 하시겠죠.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건 올바른 원재료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1kg의 아메리카노는 50잔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앞선 예시는 전부 다 똑같아요. 1kg에 25,000원 원두 사용 가정을 했을 때 18g 쓰고 약간 낭비를 감안해서 20g 사용을 해서 50잔인 건데, 문제가 뭐냐, 제가 빨간색으로 크게 써놨는데 커피 입자를 조절을 하거나 또는 그라인더 내부에 오래된 원두들 잔량, 걔네들을 버리게 되면은 저희가 1kg에 50잔이 아니라 적게는 30잔, 때에 따라 더 적게 나오는 매장도 있습니다. 세팅을 정말 많이 하게 되면. 또는 넉넉하게는 40잔 정도가 나온다고 제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잔당 아메리카노가 얼마가 드냐면 500원이 아니라 최소 625원에서 많게는 833원. 더 적게 하시는 곳은 저도 그렇게까지 권장은 안 드리지만 900원까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납품가로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값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이쪽에 예전에 에스프레소 추출 설명한 영상을 이쪽에 달아놓을게요. 그 부분에서 다 보진 않으셔도 되는데 그라인더 부분을 보시면 그라인더 안에 오래된 원두들이 항상 있거든요. 걔네를 판매하시게 되면, 그냥 추출을 하시게 되면 일단 눈으로 봤을 때부터 추출이 달라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크레마가 좀 나오면서 원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검은 물이 처음에 팡 터질 때가 있거든요. 추출 속도도 다르고 드셔보시면 맛이 엄청나게 쓰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커피 입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변 환경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출을 해보시면 언제는 19초예요. 근데 언제는 25초고, 그리고 또 언제는 막 40초고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는 대로 판매하실 게 아니시라면 조절을 하시겠죠. 근데 조절을 하시고 그라인더 내부에 전에 분쇄한 원두가 또 있겠죠. 아까 말했던 오래된 것처럼 그거를 또 빼주셔야 돼요. 이런 작업들 때문에 50잔이 나오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는 조절도 안 할 거고 오래된 것도 전부 다 팔 거다, 그러면 50잔 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로스가 없다고 전제를 하면은. 근데 당연히 커피는 일단은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카페는 어느 정도 커피 맛의 기본을 지켜야 하고, 또 요새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커피를 정말 잘하세요. 맛없는 데를 엄청 찾아보기가 많진 않거든요. 다들 커피에 관심을 가지시고 베이커리나 브런치 카페 오픈하시는 분들도 커피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기본 맛을 잡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내가 맛은 나는 버리고 그냥 원가 절감으로 가겠다 하는 정책,
나는 그 대신에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하겠다. 그게 정말 먹힐지는 상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논외로 하고 30잔에서 40잔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잘못된 비용 계산 방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진짜 가져가는 수익을 계산할 때는 다른 비용도 제외하게 되겠죠. 뭐 모두가 테이크아웃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매번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분들이 홀에서 드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테이크아웃 용기도 어느 정도 빼고, 그 다음에 간이가세가 아니시라면 또 언젠간 간이가세도 매출이 오르면 일반가세로 전환이 되죠. 부가세를 내야 되겠죠. 내가 판매한 3,000원은 전부 다 여러분께 아니세요. 3,000원에서 300원은 국가에 나중에 언젠간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300원도 미리 빠지고, 그 다음에 월세랑 관리비도 뭐 음료 한 잔당 얼마로 계산하기 좀 애매하지만 월세랑 관리비도 결국엔 전체 매출에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여러분들이 1인 매장이라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인건비도 산정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익이 200만 원 남으시는 거라면 여러분 수익은 빵원이거든요. 또는 적자세요, 원래는. 왜냐하면 여러분 최저 임금으로 했을 때 200만 원은 좋게 넘거든요. 실제 일하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또 기타 등등 여러 요소들, 모든 비용들을 제외하고 내가 가져가는 실제 수익은 내 생각보다 현저하게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창업 앞둔 분들이나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이유가, 요새는 정말 많지는 않으신데 아직도 속된 말로 우리가 막 커피는 물장사다, 그리고 물장사는 돈이 원래 많이 남는다, 커피 아메리카노 솔직히 커피 빼고 들어가는 게 뭐 있냐, 테이크아웃 용기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요새는 이런 분은 많진 않아요. 막 정말 옛날에는 막 아메리카노 원가가 막 100원이라더라, 막 200원이라더라. 그러니까 4,000원에 파는 곳들은 3,800원을 다 가져가는 거다. 거기서 비용 이것저것 다 빼도 그 사람들이 최소 한 잔 팔고 2,500원, 3,000원은 가져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커피 원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창업 앞둔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카페 창업 전 제가 오늘 설명드린 아메리카노 뿐만 아니라 모든 메뉴들의 원가 비용을 제대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는 카페 창업 교육 이제 과정에서 그분이 판매하시려는 메뉴가 안 정해져 있으면은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만 좀 드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창업 교육 들으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메뉴 구성을 거의 끝내거든요. 그 메뉴 구성을 끝낼 때 이 메뉴 파시고 저 메뉴 파시면 돼요,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레시피라던가 제조법은 무조건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 교육을 했으면 그것뿐만 아니라 각 메뉴들에 대한 원가 계산을 전부 다 끝내드려요. 물론 재료가 계속 변하잖아요.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요새는 또 이제 오르니까 점점 오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래서 그거를 수식을 넣은 엑셀 파일로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분들께 당부드리는 게, 뭐 맨날을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뭐 분기나 그래도 반기에 한 번씩은 이 엑셀 파일을 키셔가지고 한번 다시 입력을 해서 실제 내가 구매하는 비용을 넣어가지고 내가 실제 가져가는 수익과 이 음료에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인지 한 번쯤은 다시 확인해 보셔라.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음료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뭐 당장에 뭐 싼 걸로 바꾸라는 건 아니지만 확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항상 드리고 있고 같이 처음에는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 교육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도 다음 장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뭐 예시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정말 많고 그냥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는 원재료에 대한 부분만 있다 보니까 이따 보시면은,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메뉴들에 대한 원가 비용을 일단 제대로 계산해서 내가 얼마가 남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했던 특히 커피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정확하게, 그리고 저는 조금 넉넉하게 잡는 것보다 타이트하게 잡는 거를 보통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한 45잔은 나오겠지, 40잔 나오겠지 하면은 내가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30잔 또는 30잔보다 조금 안 되게 잡게 되면은, 아, 생각보다 많이 안 남네 생각이 들더라도 실제로 해봤을 때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거보다 더 남는 경우들도 생겨요. 매번 똑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1kg에 나오는 아메리카노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계산은 해주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가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거든요. 저가 커피 판매를 하는 경우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 사항이고 다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개인 카페로 예를 들었을 때 내가 저기 저가형 프랜차이즈와 내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2,000원에 팔겠다, 아니다 오픈 이벤트로 한 3개월 동안은 1,500원에 팔겠다, 또는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은 1,000원에 드리겠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격 할인 이벤트를 하시거나 가격 정책을 펼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해당 상권의 특성과 규모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상권이 강남 일대 오피스 상권이다, 유동인구가 엄청 많고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시간, 그 다음 점심시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상권이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에 엄청난 그 인원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그 정도의 규모가 되는 카페를 하실 수가 있다면은, 역량이 된다면은 이런 컨셉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수익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동네 상권이다, 또는 그냥 번화가 상권인데 가격 경쟁으로 나는 손님들을 좀 끌고 와보겠다. 기존의 다른 카페를 가던 손님들은 이거는 가격으로 인해 가져올 수는 있어요, 손님을. 근데 여러분들한테 생각보다 안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손님들이 여러분한테 많이 오면서 여러분 손님이 단골이 되고 커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결국 그 손님이 단골이 되고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카페가 정말 더 잘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사업하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업하기 전에 누구나 전부 다 착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저 엄청 잘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하면 다르겠지, 저 사람은 실패했지만 나는 좀 더 다를 거야, 나는 더 잘 될 것 같아 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근데 항상 가장 최악의 부정적인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권에서 저렴한 가격에 팔았어요. 근데 가장 부정적인 상황은 여러분 커피를 안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싸가지고 맛없을까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정적인 상황은 가격이 저렴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 다음 한 시간에 꽤나 많은 판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일을 했어요. 땀 흘리면서. 끝나고 나면 진이 빠질 정도로. 근데 포스기를 눌러가지고 매출 현황을 보면은 매출이 하나도 안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월말 정산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엄청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정확한 계산하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좋은 재료를 싸게 팔면 나 많이 오고 많이 팔려서 내가 많이 가져갈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수강생분 해드린 건데, 바닐라 라떼 잡아드린 거거든요. 이제 예전에 한 거랑 지금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아래 보시면 여기 커피 단가 30잔, 그다음 40잔 이런 식으로 적어놨죠. 그래서 잡아드릴 때 아마 요거는 여기 커피 단가가 여러분 조금 다른데, 아마 여기 적었던 거랑 다시 이분이 바꾸신 거 계산한 거랑 달라서 이제 단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30잔, 40잔 이렇게 엑셀표에 적어놓고 입력을 하기도 해요. 실제 이 정도로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일까 한번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추천드리고, 뭐 우유라던가 뭐 시럽이라던가 뭐 컵 뚜껑 빨대 홀더도 이때는 다 그냥 전부 그때 판매하는 가격으로 제가 입력을 했거든요. 요거는 근데 요분은 다 따로 제작을 하셔가지고 250원이라고 한 번에 적은 건데, 다 따로따로 해서 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실제 들어가는 걸 최대한 전부 다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원재료, 커피를 만드는 원재료에 들어가는, 또 테이크아웃처럼 약간 부수적인 것까지만 넣은 거고, 뭐 인건비나 세금이나 뭐 월세 이런 건 여기에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매출 이익이 2,620원이라고 나오죠. 이제 여기서 또 더 제해지겠죠. 각종 비용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4,300원에서 부가세 430원이 빠질 거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판매했을 때 과연 얼마가 남을까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려봤는데, 제가 말한 뭐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아메리카노를 판매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커피 비용은 생각보다 높고, 그래서 또 우리가 여러 메뉴들이나 커피 가격을 설정을 하실 때 그냥 단순히 옆 가게랑 비슷하게, 옆 가게보다 저렴하게 그냥 이 가격이면 난 먹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원가로만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원가를 계산을 한번 정확하게 모든 메뉴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 창업 교육에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를 주셔도 되고, 굳이 저희 수업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카페 창업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카페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